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서울문학광장 설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권영태 시인께서 이사장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제 앞에 계신 우리 김영석 선생님은 제가 1962년 서울법대 입학해서 첫 철학 강의를 들은 선생님입니다. 여기 아마 강기영 판사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래 인연이 깊습니다. 권영태 선생에 의하면 유수 7개 문학단체와 뜻있는 문인들로서 구성돼서 첫째는 서울시를 문학이 흐르는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문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포함시켜서 문학의 광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경기도 저기 나가서 제주도까지 흘러넘치도록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대단히 의욕찬 뜻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됐습니다.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원조 주는 나라가 최근에 83개 국가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 후에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85개 국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공히 한꺼번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특허 소송하면 만날 남이 나라 것 뺏겼다고 소송 당하던 나라가 최근에는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우리 것 뺏겼다고 소송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하나의 이익이 소니를 포함한 일본의 여러 개 전자회사의 이익 더한 것보다도 높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텔레비전이 요 8년 전까지도 소니였습니다. 그런 지금은 삼성 갤럭시가 1등이고 LG가 2등이고 세계에서 TV 세트 3대 중에 한 대는 메이드 인 코리아, 미국에 있는 TV 세트 2대 중에 하나, 원 해프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선진국도 부러워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지하철 세계 5대 안입니다. 공중전소 시스템 세계 5대 안입니다. 산림녹과 성공한 5대 안에 들어갑니다. 건강보험 세계 성공한 5대 안에 들어갑니다. 1등이 오래동안 19년째 1등 했는데 인천공항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출국 평균 16분 세계 기록입니다. 입국 12분 세계 기록입니다. 세계에 존재하는 나라가 몇 나라인지 아십니까? 234개입니다. 2, 3, 4 외워주십시오. 2, 3, 4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 GDP가 지금 10지부터 13지로 왔다 갔다 합니다. 환율 변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출량과 무역량이 세계 7위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세계 7위입니다. 아프리카에 55개 국가가 있습니다. 55개 국가의 국력 다 더한 것이 작년 말로 1조 7,500억 불입니다. 대한민국 하나가 1조 8,200억 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아프리카 면적으로 100대가 넘는 그 나라의 국력 더한 것보다는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가? 대한민국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생명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드는 데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지표가 얘기합니다. 사회지표가 얘기합니다. 인간지표가 얘기합니다. 특별히 인간지표 출생률 0.73 세계 고발입니다. 자살률 세계 1등입니다. 산재 사망률 세계 1등입니다. 교통사고 사망률 1등입니다. 제일 놀라운 거는 부모 때려 죽임률. 법률적으로 직계존속 살해율이 세계 1등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건 고쳐가야 명실공히 선진국이 되는데, 그렇다면 문화예술이 세계에 어느 정도가 될 건가? 물론 K-팝이니 K-드라마니 됐습니다만은 일반 시를 포함한 문화예술 이런 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요새 젊은 음악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아직도 노벨 문학상 하나도 아직 나오지 못한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권영태 선생이 앞장서서 서울문학광장이 노력해서 대한민국의 노벨 문학상을 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려요. 제가 권영태 선생님과 국회에서 2년 동안 같이 했습니다. 1988년부터 90까지 제가 국회 문공위원장 할 때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그때 참 제가 인상을 받았는데 3가지 점에서 권영태 선생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첫째,
그는 항상 정의로웠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삐뚤어져 나가려면 이거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거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머리 권영태 이코로 정의로운 사람. 그래서 늘 옳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영태 선생을 좋아하고 그리고 존경합니다. 두 번째, 권영태 선생은 늘 소외된 사람들, 소외된 계층들, 그가 혹시 노동자였건, 농민이었건, 도시서민이었건, 장애인이었건, 여성이건, 청소년이건, 노인이건 그런 사람들의 구원익을 위해서 늘 노력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애쓰는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들과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늘 애쓰시는 권영태 시인이기 때문에 저는 권영태 시인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좋아하고 존경했던 이유는 그러면서도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 정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권영태 시인을 좋아합니다. 권영태 시인 지금 아마 86 되셨는데 우리 김영석 선생님을 보면 아직도 20년을 더 사셔요. 더 사셔서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살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분) 동안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사방에서 연달아 발사하는 따발총 소리가 요란하게 귓속을 파고든다. 금방이라도 총알이 날아와서 자신의 몸속으로 파고들 것만 같다. 어디론가 몸을 숨겨야 한다는 절박감이 몰려온다. 필사적으로 내달려든 몸이 순간 공중으로 가볍게 떠오르는가 싶더니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을 치고 있다. 천여하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한 충격으로 눈을 번쩍 뜬다. 느닷없이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뿌연 공간만이 눈앞에 어른거릴 뿐이다. 하지만 조금 전에 그를 깨우던 요란한 총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쟁쟁하게 남아있다. 그는 자리에서 선뜻 일어나지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한동안 숨을 죽이고 누워있다. 그와 함께 목숨 걸고 싸웠던 9월산 유격대원들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대원들은 주민들의 열렬한 협조에 기필고 자신들의 고장을 사수할 것을 다짐하곤 했었다. 그때 집신을 수백 켤레 만들어 들고 온 촌로의 모습이 지금도 천인화의 눈앞에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다. 젊은이, 난 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네. 거저 인간들끼리 멋대로 억울하게 목숨 끊지 않고 사유재산을 빼앗지도 말고 핏대 흘리며 구호를 외치지도 말고 그냥 조상 대대로 살던 내 땅에서 죽는 날까지 흙이나 파먹고 평화롭게 살고 싶다고 부디 이 늙은이 소원 좀 들어주게나. 끓어오르는 가래를 삼키며 힘겹게 말하던 그 노인은 지금 어디에 묻혀 있을까? 그의 소원대로 조상의 무덤 옆에서 한 줌의 흙으로 변해 있을까? 전쟁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초토화시키면서 인간의 일상적인 삶을 철저하게 빼앗아갔다. 장우야, 옛날처럼 조용조용 지나간 날들이 가시 울렁이는 이야기를 들려다오.
나무, 나의 느릅나무.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꼭 인심 좋은 외삼촌 같았다. 제가 이 예송시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제가 이 시하고는 거리가 멀어가지고 죄송한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일 먼저 우리 국어책에 실린 시가 이 진달래 꽃이었습니다. 김소월 시. 그 햇빛 아이들한테 그런 시를 실은 게 저는 조금 더 잘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김영석 교수께서 죄송하지만 이제 저도 이제 나이라고 이것도 나이라고 먹고 보니까 그 시가 참 자꾸 내 머리에 감동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만남보다 헤어짐이 더 많구나.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일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낭독해드릴 시는 김소월의 전달의 꽃이 1학년 때 배운 시가 아직도 머리에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잘못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좀 이렇게 일단 안 보고 해보려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보내드리겠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그런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는 것이 그리웠다. 저는 제가 좀 늦게 노래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저보다 훨씬 늦게 세계에서 기네스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수가 탄생할 것 같아요. 오늘 김영석 선생님께서 노래를 하신다고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야, 긴장을 해야 되겠구나.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저는 꽃다발도 안 갖고 그냥 입만 갖고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우하의 강이라는 노래인데,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 두 사람 사이엔 물길이 든다. 한쪽이 슬퍼지면 친구도 가슴이 메이고 기뻐서 출렁거리면 그 물살은 밝게 빛나네. 친구의 웃음소리가 강물의 끝에서도 들린다. 처음 열린 물길은 짧고 어색해서 서로 물을 보내고 자주 섞여야겠지만 한 세상 유장한 정성의 물길이 그날 수야 없겠지. 넘치지도 마르지도 않는 수려한 강물이 그날 수야 없겠지. 큰 강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물길을 항상 맑게 고집하는 사람과 친하고 싶다. 긴 말 전하지 않아도 미리 물살로 알아듣고 몇 해쯤 만나지 않아도 밤잠이 어렵지 않은가. 아무려면 큰 강이 아무 의미도 없이 흐르고 있으랴.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 오래 좋아하는 것이 죽고 사는 일처럼 쉽고 가벼울 수 있으랴. 축하드리고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땅속 하늘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아까 시대 최고에 가게 된 우리 장사익 선생한테 내가 부탁을 하게 됐어. 또 지방 공연 때문에 못 오시는 걸로 내가 알았는데 오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가게로도 그렇지만 지금 서해에서 굉장히 큰 이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장사의 한글 휠체 이것 때문에 패션의 지금 스타일 이상복 장사의 선생님이 한글 흐림체를 가지고 파리에서 패션을 장사의 휠체 가지고 해서 세계적인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오셨기 때문에 근데 이걸 미리 내가 이 족자를 놨는데 시간이 그래가지고 완전 완성을 못해서 완성돼가지고 권영태 이사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세요. 이게 우리 장사 글씨입니다. 이상봉 디자이너가 이걸 아까 이야기한 파리에서 그래서 했었어요. 아까 얼마 잘하는지 아니고 서해에서 경기에 장서재 내 시 남성이 적잖더라고 이걸로 그리고 오늘 여기에 한대 사람은 시인 이상의 집 통일동에 있는 시인 이상의 집 관장을 맡고 있는 이상현 관장인데 국립국악고등학교에서 실내예술대학까지 쭉 해서 대금 전공을 하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대금 주자로 활동했던 그래서 문학에 자체하고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발표를 부탁하겠습니다. 국가옆에서
서정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절이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요 제일 놀라운 게 저도 어디 식사를 많이 했는데 오늘 이야 정말 헌정의 회장님 최고 축사 나에서 그 하나만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제 국회 도서관에서요 몇 년째인지 모르겠지만 3대 국회의원을 하신 정일원 박사님부터 3대 국회의원인데 그때 그 자료를 국회 도서관에 기증을 한 큰 사건이 있었어요. 맞죠? 네? 근데 오늘 정말로 축사하고 특별하게 네, 좋았어요. 우리 김영규 선생의 축사도 아유 그건 내가 때리면 안 돼서